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한국형 항모 사업이 2020년대 내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첫 해인 2021년 올해 신청 예산이 101억에서 달랑 1억으로 깎이면서 시작부터 삐그덕댔지만 지난 12월 30일 드디어 합참에서 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의미하는 소요 결정이 나왔습니다. 건조는 많은 돈이 들지만 비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무기는 힘이고 힘은 언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지만 문제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의 안보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는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주변 국가에서 업신여기지 않고 최소한 우리 국민을 국내에서 해외에서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한국형 항모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양육함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F-35를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훨씬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있어요. 덱 마운트된 함포와 적 순항미사일 요격 체계를 탑재하고 있고요. F-35 이착감 시스템, V-22 오스프레이 운용을 통해서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미 해군에서 항모를 제외한 가장 큰 갑판을 가진 아메리카급 강속 양육함밖에 없어요. 추가로 동일한 형의 트리폴리함이 인도될 예정이고요. 실전 배치를 위해서 다양한 훈련과 운용 적응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실전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메리카급 강속 양육함은 해병 공격 때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비행대, 오스프레이 틸트로터 비행대, CH-53 슈퍼 스탈리온 헬기, 그리고 UH-1Y 휴이 헬리콥터를 탑재하고 있어요. 항공 전력의 중심으로 강습 양육함이 설계됐기 때문에 두 척의 아메리카급 강습 양육함은 상륙정을 운영하는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항공 지원 위주로 설계가 돼서 더 많은 장비, 항공 보급품을 탑재하고 있고요. 항공기 대수도 많고 항공 연료의 지원량도 많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LHA 8번 함이 현재 건조 중이고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 외에 MV-22 오스프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므로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항공 전력의 운영이 가능해요. 신형 강습 양육함의 도입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한 강습 작전이 가능해졌어요. MV-22의 수동 능력과 F-35의 무장 탑재 및 운영 기지로서의 강습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강습 작전 중에 소규모 강습 전대에 대해서 적의 공격권 밖에서 적의 목표를 타격하고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과 탐지 능력을 통한 정보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되고요. 이 정보에 기반된 상륙병력은 집중된 적의 전력을 분산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 중심에는 5세대 전투기인 F-35가 그 중심에 있고요. F-35B는 해병항공대가 현재 와스프급 강습 양육함에서 향상된 탐지기기와 정찰 능력, 목표 타격 능력을 이용해서 전략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알다시피 현대 상륙작전은 제공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F-35B의 경우는 공대공, 공대함 위협에 대해서 대응한 작전을 수행해요. 이 경우 적은 전투기,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공격 시도에 대해서 F-35와 감시드론을 같이 운영하면서 적 지상군의 위협을 무력화하고 아군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함상에서 발진할 수 있는 MV-22 오스프레이 역시 새로운 차원의 공대함, 공대지 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적인 변화를 발생하는 큰 원동력입니다. 강력한 수동 능력을 통해서 해병 전력 및 통신 수단을 가진 소규모 병력을 적 후방에 투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병력들은 소규모 정찰 정예 병력들입니다. 따라서 적의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여 공격 전에 제거할 수 있게 하고요. 적의 주요 자산인 보급선, 탄약 저장고 등의 주요 목표를 타개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상 항공 전력의 운영이 가능한 강습 양육 전력의 도입은 강습 전투의 개념과 전술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소규모 해상 항공 전력은 적의 위협에서 벗어난 거리에서 정찰 공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급 같은 대형 함선은 작전 중에 군항, 병원, 물류 저장소, 작전 기지 등의 역할을 함대 내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특히
아메리카급 같은 대형 함선은 병원뿐만 아니라 작전에서 부상한 장병들에 대한 수술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차 대전과 냉전 중에 진행된 상륙작전과는 완전히 변해버린 환경으로 인해서 기존 형태의 상륙작전은 성공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현재 육상 방어 전력은 높은 기동성으로 인해서 상호 지원 능력이 매우 높아졌어요. 따라서 항공 전력과 상륙 강습 전력이 동시에 적의 방어 취약점에 대한 핀포인트 공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집중된 타격 능력과 운영 능력으로 적의 장거리 무기 탐지 능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어요. 대량의 무장을 탑재하고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F-35B는 강습 양육 작전의 이런 형태의 전술적 필요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뛰어난 항공 전력도 러시아와 중국의 전력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이 될 수는 없어요. 러시아, 중국 역시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의 DF-26 대한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를 넘습니다. 또한 근래 전술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드론, 레일건, 레이저 같은 무기는 다양한 대응 전략의 수립을 필요하게 해요. 35B의 착륙 시 발생하는 고열에 견디기 위해서 갑판은 특수하게 처리돼서 건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갑판은 단기간 많이 발생하는 이착륙 순환 작전에도 손상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급의 추진기관은 가스터빈 기반이에요. 통합 운항 시스템으로 불리는 최신 기술의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보 운영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함은 엄청 커서 길이가 257.3m, 폭 32m의 대형함입니다. 하지만 높은 연료 효율과 강력한 엔진으로 20노트, 시속 약 32km의 속도를 내고 순항할 수 있고요. 함에는 1871명의 해병 전투원과 해병 1개 전투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능력은 아메리카급은 자체 함 방어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49개의 대공 미사일 발사관, 근접 방어를 위한 2기의 펠링스 CIWS, 그리고 7개의 59경 2열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급은 89년 도입된 와스프급 강습 양육함을 대신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주요 해상 항공 전력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한국형 항모도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우리의 바다와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있는 곳 어디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의 아이콘으로서 한국형 경항모의 모습을 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의 강습 양육함 아메리카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